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선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12구 참사 유족들에게 검사와 경찰이 마약 부검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러니 유족분들은 2번 울어야 됐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 거죠. 윤석열 정부 측에선 MBC를 더더욱 탄압할 것 같은 정도의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마약 부검 얘기가 광주 말고도 여러 곳에서 들렸다는 얘기까지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았던 유족이 한두 분이 아니란 거고요. 사는 지역, 검경의 관할도 다 다른데 가이드라인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장관, 마약과의 전쟁으로 얼마나 언플레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뒤로 쓱 빠져있는 거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고요. 이외로도 서울시에 개인정보 보호 타령하면서 유족들이 연대하지 못하게 만든 거, 염치 없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짓말, 이 또한 계속해서 소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윤석열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 의혹에 국제노동기구가 직접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개입을 요청한 지 닷새 만인데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87호 그리고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제29호 위반에 대한 우려 표명이 나온 겁니다. 이런 와중에 공정위에선 무리한 요구를 해서 구설에 올랐는데요. 공정위가 화물연대 투쟁 지침부터 조합원 명단, 탈퇴자 명단 다 제출하라고 요구해서 노조 활동에 대한 권리 침해다, 이런 비판이 나온 겁니다. 이건 헌법 제33조 1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조사 범위도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이런 지적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 측에선 이건 노조 탄압이라며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러든 말든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그저 본인 멋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정유, 철강 등에도 즉시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준비해라, 이런 명령을 했고요. 건설 현장에 불법, 폭력 행위가 판치고 있다, 그러면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요. 오는 6일에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죠. 이거에 대해선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거다, 이런 막말이나 퍼붓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직 검사인지 아니면 대통령인지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요. 이러니 언론에서도 ILO 공문도 아랑곳 않는 윤석열 대통령 노동 후진국이 될 판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또한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최근 탁현민 전 비서관의 주장처럼 문재인 정부의 그림자 밟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출국 금지가 된 상황이고요. 곧 박지원 전 원장도 소환을 앞두고 있다,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더 가까이 갔다, 최근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된 상황 아닙니까?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실장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는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다,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렇게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는 너무 힘이 드는 거다, 이렇게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는 죄 없는 사람 죄인을 만들어서 구속하는 것 말곤 할 줄 아는 게 없다, 정말 세금이 아깝다, 자기 편 아니면 모조리 잡아넣을 기세다, 이런 주장에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경심 교수님은 검찰에서 형 집행정지 재심의를 안 받아줘서 재수감된 상황입니다. 조국 일가 관련한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우리 시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야 2+2 협의체 예산 최종 담판 소식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양당 정책위원장 의장과 국회 예결산 특별위 간사간 2+2 협의체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예상과 이상민 장관 거취를 둘러싼 이견을 확인했다는 건데요.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한 과도한 예산, 시행령 통치기관 관련 예산, 여러 권력형 관련 예산 등 해결해야 될 쟁점이 있다 라고 날을 세웠고요. 초부자 감세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반면 노인,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을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지금 이 위기 상황에 너무나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예산을 국민 예산으로 환골탈퇴하겠다라고 천명하기도 했고요.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상민 장관 관련한 발언을 했는데 이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도 비판했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 소식을 글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글로벌 AI 경쟁력 세계 3위 수준으로 만들겠다. 지난 9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분명히 저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2023년 예산안을 보면 AI 관련 예산안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인 거죠. 인공지능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총 3천억가량 줄어든 건데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이거 절반가량 줄었고요. 빅데이터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 사업, 이것도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그리고 IoT, AI 기반 시설물 스마트 관리 사업, 이건 3분의 2 규모로 감소됐는데요. 문제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던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이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중소, 중견기업도 빅데이터, AI 산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다는 건데요. 만약 이대로 축소될 경우 데이터와 AI 산업에서 중소, 중견기업 참여는 줄고 대기업 의존도가 높아질 거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외로도 윤석열 정부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보 관련 예산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 방향조차 안 잡힌 상태에서 예산부터 막 때려박았다 이런 지적인 겁니다. 앞으로 디지털 AI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져서 저도 가장 중요하게 공부하고 계속 소식 전해드릴 예정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위한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여기에 관심이나 있을까요? 매번 저렇게 앞뒤 다른 소리 하고 예산으로 장난질 치고 전 정부, 야당, 언론 탄압하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본질입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